미분 계수와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미분 계수와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은 미분의 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공식 쓰고 식 써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뒤부터는 좀 소홀합니다. 한번 봐볼게요. 드디어 진짜 이제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어떤 도형에 접선이 있을 텐데 그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미분 단원에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기울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봐봐요. 접선의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실제로 접선의 정의를 꽤 모르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접선을 다시 한번 정의해 줄 테니까 그대로 접선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봐보자. 자, 일단 접선이 뭐냐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네 개 정도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을 이렇게 그려보고요.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볼게요. 이 빨간색 선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형들의 접선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몇 개나 접선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결과를 말씀해 드릴게요. 1번은 첫 번째 것은 접선이 누가 봐도 아니죠. 그쵸? 접선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이는 이 점에서의 접선이 맞고요. 세 번째 아이는 이 점에서의 접선이 아닙니다. 네 번째 아이는 이 점에서의 접선이 맞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접선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접선의 정의를 본인이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다면 틀린 겁니다. 접선은 어떤 도형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다 라고 하면 틀리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포물선하고 여기 있는 직선하고도 한 점에서 만나지만 우리는 이 직선을 접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기 있는 3차 함수 곡선인데 이게 3차 함수 곡선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3차 함수 곡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점에서 만나고 있지만 얘는 접선이에요. 얘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지만 접선이 아니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해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접선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접선을 그냥 스치듯이 어떤 도형하고 스치듯이 지나가는 직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하는 직선, 어떤 도형하고 스치듯이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얘는 어차피 해당 사항이 없고 이 친구는 스치듯이 지나가니까 접선이 돼요. 맞나요? 여기에서도 스치듯이 지나가지만 접선은 아니죠. 이해됐습니까? 얘는 스치듯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뚫고 갔는데 접선이 되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직선도 접선이 정의가 아니에요. 이해하겠니? 접선의 정의는요, 어떤 게 접선의 정의냐면 어떤 그 점 주위를 무한히 확대했을 때 점점 가까워지는 직선이야. 접선의 정의가 뭐라고요? 점 주위를 특정한 점이겠죠? 무한히 확대했을 때 가까워지는 직선. 이게 접선의 정의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는 지금 필드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무한히 확대해가지고는 가까워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 쓸게요. 자,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노노.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y는 2라는 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 이 점에서 이게 접선이 되는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파란색 직선하고 녹색 곡선하고 구별이 되죠. 구별이 되지만 얘를 이 점 주위에서 무한히 계속해서 확대를 하게 되면요, 네,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같아져요. 이해돼요? 곡선을 아주 가까이서 보면 마치 뭐처럼 보여요? 직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 가서 바다의 해안가를 보면서 와, 지구는 참 둥글구나 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와 똑같은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다른 것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y는 이퀄 절대값 x예요. 아까 우리가 접선처럼 그렸던 y는 0이라는 그래프도 또 보조선을 그려볼게요. 자, 보이신가요? 두 개? 자, 이 친구 둘이 확대해 볼게요. 계속 확대해 볼게요. 계속 확대를 해도 저 빨간색 부분은 계속해서 뾰족합니다. 어떤 하나의 직선으로 다가가지 않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점에서는 우리는 접선이 없다라고 해요. 접선이 없어. 아무리 확대해도 가까워지는 직선이 없기 때문에 접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이번에는 x의 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이게 x의 세제곱의 그래프입니다. y는 x의 세제곱이에요. 이쁘게 생겼죠? 여기다 y는 0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검은색인데요. 이 점 주위를 이렇게 무한히 확대하면 검정색 직선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곡선하고 역시 구별할 수가 없어집니다. 같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접선은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것이 접선이고, 지금 접선의 정의 자체에 극한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점 주위를 무한히 확대했을 때 점점 가까워지는 직선이니까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접선의 개념이.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접선의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극한이 들어가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자, 오케이. 접선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울기. 기울기는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너무 많이 했어요. 자, 기울기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점이 필요하죠? 반드시 2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기울기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2점입니다. 2점. 오케이. 여기에 한 점이 있고 여기 한 점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점을 x1, y1이라고 잡고 이 점을 x2, y2라고 했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x2-x1분의 y2-y1이 돼요. 이게 기울기예요. 됐나요? 그런데 기울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변화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변화량. x가 이만큼 변했는데 y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화하니?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야. 전체적인 추이에 대한 이야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성적의 상승 곡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에는 점수가 70점이었는데 1학년 중간고사 때 70점이었는데 기말고사 때에는 73점이 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에는 뭐 78점이 되었다가 77점이 되었다가 79점이랄까요? 79점이라 했다가 다시 뭐 76점이 되었다가 80점이 되었다가 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해되니? 그럼 평균적으로 나의 첫 번째 점수가 70점이고 나의 마지막 점수가 80점이라고 했을 때 이 중간에 있는 실제로 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변하니까 이 사이에는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니? 내 실력은 연속적으로 변하니까, 그쵸? 그랬을 때 전체 이 기간을 2년이라고 잡고 2년 동안 70점에서 80점이 되는데 그럼 평균적으로 내가 1년에 몇 점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기울기야.
이해되니? 기울기는 이 속도로 내가 1년 동안에 변하는 양을 측정하는 것이 기울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이야기하는 거야. x의 증가량에 대해서 y의 증가량의 비를 구하는 것이 그 이유야. 됐니? x가 1 변화할 때, 그 순간의 속도로 x가 1 변화할 때 y가 얼마나 변합니까를 관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평균 변화율은, 자, 수학에서 이 기호는 델타입니다.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델타이고 대문자입니다, 이게. 델타 x분의 델타 y. 측가삼각형처럼 그리시면 돼요. 이게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되겠어요? 뭐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이 함수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관찰은 똑같아요. 직선을 이렇게 표시하긴 했지만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평균 변화율 x가 x1에서 x2로 갈 때 y는 얼마나 변화했습니까? 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분 계수라고 하는 것은 평균 변화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간 변화율을 보는 건데, 순간 변화율이 뭘 말하냐면 지금 내가 오늘 내가 공부를 5시간을 했어. 지금 내가 성적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가 궁금해. 장기적인 거 말고. 난 벼락치기가 굉장히 능해서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엄청나게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하루 만에 내가 얼마나 실력이 커졌는가가 궁금해. 이해되니? 지금 당장 지금 나의 실력의 성적 상승 속도를 보고 싶어. 평균이 아니라. 그때 순간 변화를 쓰는 건데요. 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다고 할게요. y는 fx로. 오늘의 x값을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1로 잡을게요. 됐나요? 그때 평균 변화율은 여기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 자, 봐. x가 여기 있었다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면은 변화율이 나오겠죠. 맞나요? 오케이. 근데 이 변화율 말고요. 이 x를 여기서 조금 더 가까이 보내요. 1로. 조금 더 가까이 보내면은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야. 맞니? x를 조금 더 가까이 보낼게요. 어디로? 1로. x를 조금 더 1로 가까이 보내면은 그 직선의 기울기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게 될 거야. 여기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이 x를 한도 끝도 없이 1이 되진 않지만 한도 끝도 없이 1을 향해 다가가게 만들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점점 뭐가 되겠습니까?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순간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 리미트. 근데 이 x의 변화량을 뭘로 보내는 거예요? 0으로 보내는 거예요. x의 변화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여기가 x의 변화량이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함수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다. 여기 1이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다 라고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다음과 같이 쓰는 거예요. x의 증가량은 1에서 x만큼 커졌으니까 x 빼기 1. 자, 여기 y 값은 얼마냐면은 fx이고, 여기의 y 값은 얼마냐면은 f1이니까 여기는 fx 마이너스 얼마? f1이 되는 거고, 그때 이 x를 한도 끝도 없이 1을 향해 보내면 이 i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그것을 기호로 우리는 f'1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미분 계수의 정의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정의예요. 다시 한번 x, fx라는 점과 1, f1이라는 점을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인데 이 x라는 값이 점점 어디를 향해 다가가니까 1을 향해 다가가니까 이 점이 점점 붙어서 이 두 점을 연결하면은 뭐가 나온다?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아시겠어요? 명심해야 될 것은 접선의 기울기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몇 개의 점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두 개의 점이 필요하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형태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여기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F'E는 어떻게 표현하냐? 선생님, E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죠?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가 X가 2인 점이에요. 네, 똑같습니다. 여기 적당한 곳에 X를 잡아주시고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잡으세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잡는데 이 x라는 값이 점점 2를 향해 다가가면 그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다시 x, fx와 2, f2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인데 x의 값이 한도 끝도 없이 어디로 가면 2로 다가가면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얘를 갖다가 일반화를 시키게 되면 2라는 점을 빼고 내가 여기에 A라는 점을 집어넣으면 이무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됐나요? 자,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간 변화율이 접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F'A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하고 이 F'A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에서 결과를 얻은 값, 미분 계수라고 부른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었어요? 됐나요 이거?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 나와 있네요. 우리는 아직 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그래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만 시키냐면 이렇게 연출만 시키는 거예요. 그냥 곡선이에요. 직선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연출만 시키세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1부터 4까지 변화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 A에서의 순간 미분 계수가 서로 같다고 했어요.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적당히 1이 있고 4가 있을 텐데 내가 여기부터 평균 변화율부터 표현해 볼게. 평균 변화율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이 아이는 뭐 분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여기 됐죠? 자, 그래서 F4는 어떻게 구합니까? 실제로 4 대입하면 됩니다. 64에서 1을 뺍니다. 64 빼기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 빼기 1. 여기 있는 상수항은 그냥 날아가게 되고 분자는 63이 되고요. 분모는 3이 되겠네요. 약분하니까 얼마? 21. 여기에서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21이에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해석해 보죠. 몰아서 보이니? 오케이. 두 번째 문장은 x가 a인 점에서의 미분 계수래요. a는 1과 4 사이에 있답니다. x가 a인 점에서의 미분 계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랑 같다? 저기 있는 파란색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뜻이야. 이거 이해되니? 오케이. 그 a를 찾으라는 겁니다. 오케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정의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고요.
a, fa와 x, fx를 연결하는데 이 기울기를 구하는데 여기에 있는 x라는 i가 점점 어디를 향해 다가가냐면 a를 향해 다가간다. 되었어요? 이러면 f'a가 되고 오케이 이 i를 그대로 식으로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빼기 a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분모는 x 빼기 a. 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라지니까 이거 대입하면 0분의 0꼴이야 그치? 오케이 인수분해해서 정리하자. 분자를 인수분해하니까 x 마이너스 a에 x의 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a의 제곱 됐니? 약분시키고 x에다가 뭘 대입해요? a를 대입하니까 a제곱 3a의 제곱이 돼요.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3a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같다고 했어요. 미분 계수하고 평균 변화율이 같다. 그래서 a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a가 1과 4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7만 정답으로 쓸 수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익숙해지기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2차 함수 가볼게요. 42번 보겠습니다. 자, 이 2차 함수에 대하여 적당히 연출만 시킵니다.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화할 때 사실 뭐 1, 3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당히 연출만 시켜서 적습니다. 1부터 3까지 변화할 때의 평균 변화율 이 점에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자, 요 i를 식으로 표현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변화량 3 빼기 1 y의 변화량 f3 빼기 f1 실제로 계산을 하면 2분의 바로 계산할게요. 3 대입하면은 9, 12, 13 빼기 3이 되니까 5가 됩니다.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근데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야, 좀 빨리빨리 당기자. 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같다 하고 했습니다. 오케이? a에서 미분계수 같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a점이 있다 라는 이야기이고 한 이 정도에 있겠네요. a는 이렇게요. 대충 얼마일 것 같아요, A?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상해보고 봅시다. 이렇게 미분계수 같아. 그러면 노란색 요놈 가지고 식을 쓰면 F'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 FA와 X, FX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근데 X가 점점 A로 간다. 자, 계산하시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이거 쓸 수 있고 1이 없애고 나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분자를 한번 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분자는 이렇게 묶으면 x-a의 부인이 x-a에 x 플러스 a가 되고 이렇게 묶으면 x-a가 되니까 약분을 시킬까요? 이렇게 약분시키고 약분시키면 1이 나오니까요. 얘는 결국에는 x 플러스 x가 아니죠. 쏘리.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a 더하기 a 플러스 1 써지겠네요. 2a 플러스 1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으니까 A는 얼마? 오, 우리 예상이 맞았네요. 2네요. 이해되었어요? 참고로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한번 예상해보라고 물어본 이유는요. 2차 함수일 때에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곳이 항상 이렇게 한가운데 점이 돼요. 몇 차 함수일 때요? 2차 함수일 때에는. 다른 함수는 그렇지 않아요. 2차 함수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곳이 항상 그 중점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돼요? 다시 이거는 적고 갈게요. fx가 2차 함수이면 증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이면 C는 늘 A, B의 중점에 존재한다.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언제만 쓴다고요? 2차 함수일 때에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2차 함수일 때에만. 2차 함수 이렇게 되는 이유는 2차 함수가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요. 딱 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중에 하겠죠. 당연히. 우빈이 걸어서 올라왔어? 걸어서 올라왔어? 숨이 하나도 안 찬다. 엘리베이터 고쳤어? 계단으로 왔지? 고쳤어? 너 헬리콥터 가봤어? 뭔 소리야? 야, 이렇게 여기 무거운 거 뭐지? 아니 어떻게 하는지 몰라.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고? 타이밍이 안 맞거든. 아니 올라왔는데 숨이 하나도 안 차고 올라와서. 됐냐? 됐냐 보냐?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뜯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너무 좁아가지고 넘겨서 갈게요.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계속 매번 설명하면서 갈게요. 자, 첫 번째, 얘가 도대체 뭐니? 뾰로롱. 뭔가 접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H가 영어간다는 도대체 뭐냐면은 요거예요. 실제로 훨씬 더 많이 쓰는 미분계수인데 F'A를 쌤 다시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함수가 있습니다. y는 fx가.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는 구하고 싶어요. 여기가 a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어떻게 잡았냐면은 x, 또 다른 점을 x라고 잡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점 x라고 잡았는데 이번에는 x라고 잡지 않고요. 이 너비를 h라고 표현할 거예요. 좀 생략할 건데요. 이 너비를 h라고 할 거예요. 너비를. 여기가 x의 변화량. 그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h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오케이. 좀 더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a 플러스 h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면은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시킨 i를 이야기하는 건데 요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점점 꾸물꾸물 해서 어디로 다가가면은 A를 향해서 점점 다가가면은 이 친구의 빨간색 기울기가 당연히 뭐가 되어갑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니? 리미트 일단 놔두고 두 점을 연결해야 됩니다. 두 점. A 플러스 H, F의 A 플러스 H A, F의 A 라고 써야 돼요. 맞아요? 이때 변수는 누구냐면은 H야, H.
h가 점점점 뭐가 되어야 저게 붙어갑니까? 맞아요. 0이 되어야 붙어가는 거예요. 이해되니? 근데 우리 교재에는 주로 여기 h가 0으로 가고 분모를 한번 봐보시면은 a가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분모에 딱 h만 딸랑 하나만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분모에 h만 딸랑 하나 존재한다고요. 이렇게요. 이해되니? 이렇게 되면은 물론 다이렉트로 x의 변화량을 h라고 했으니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바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접선을 볼 때 접선도 직선이기 때문에 점 두 개를 연결해서 기울기를 만든다는 의미가 사라져버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처음에, 특히 예를 들어 처음에 공부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분모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무시하시고 다시 씁니다. 쏘리? 파란색.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자에 있는 저 친구가 두 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게 a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fa가 있으면 분모에도 반드시 그냥 똑같은 걸로 써주세요. 이렇게요. 근데 내 마음대로 이거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아이를 다시 지워주는 작업을 합니다. 원래 있던 이 h는 오른쪽으로 밀어서 여기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선생님 저기가 h의 세제곱인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봐봐요. 이것도 똑같이 f'a야.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가 a면 여기가 a 플러스 h의 세제곱 적당히 잡으시면 되거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가 0으로 가면은 이 아이도 점점 뭐가 돼요? 결국은 여기 붙어요. 이해돼요? 그냥 두 개의 점일 뿐이야. 됐어요? 이해돼요?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그냥 뭘 말하는 거냐면 f'a입니다. 아, 분자 여기요? 아, 이걸 내가 만든, 이거 원래 없었잖아요. 이제 이거 봐봐. 이거 원래 없었잖아요. 지금 그치? h분의 이거였거든, 문제가. 다시 보여줄게. 여기, 보시면. h였어. 이게 원래 없었는데, 내가 지금 요걸 만들었어요. 얘는 h 세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도 h 세제곱 곱해주는 거예요. 됐나, 이게?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요 형광펜으로 칠한 아이가 그냥 f' 뭐가 돼요? a. 그 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h의 제곱이 남잖아요. 맞죠? h의 제곱이 남아. 그런데 h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0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h의 제곱이 남았으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그냥 0이에요. 오케이? 자, 이게 극한값을 수렴합니다. 이거 수렴합니다. 얼마로 수렴하냐면 이게 f'a가 되어가요. 여기는 약분하고 보니까 h의 제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h가 뭐로 가고 있습니까?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값도 0이에요. 그러면 h'a 접선에서 기울기 곱하기 0을 했으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번도 보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a 플러스 2h 마이너스 fa 분모에는 h가 있다. 이 값을 구하시오. 오케이. 고민도 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 여기 h를 잠깐만 나와줄래?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두 개의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결국엔 얘가 뭐예요? 2h를 내가 분모에다 만든 거니까 다시 2h를 분자에서 만들어서 원상복귀 시켜야 돼요. 됐나요? 그럼 이 i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a라는 점과 a, fa라는 점과 a, 2h라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이고 h가 0으로 감으로써 얘는 결국에는 뭐가 되어 가냐면 f' a가 되어 가고 됐니?
이 값은 약분하니까 뭐가 되죠? 2가 나오니까 얘는 2가 되고. 그래서 이 값은 F'A 곱하기 2가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자. 그 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 뾰로롱. F'A가 문제에서 1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1로 쓰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것도 가볼게요. 세 번째 거는 리미트. 이거는 연습을 좀만 하고 갑시다, 우리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2h 분모에 뭐가 있어요? h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h 잠깐만 절로 빠져 있어 줄래?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걸 쓸 거야. a 플러스 3h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2h.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5h를 분자에다 써서 다시 지워줘야 되겠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게 뭐냐? 갑니다. 그래프 적당히 그려요. 여기에 a가 있습니다. a 플러스 3ah 적당히 잡을게요. a 마이너스 2h 적당히 잡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시선을 기울게요. 근데 h가 점점점 뭐가 되죠? 0이 되면 이 점점 뭘로 다가가고 a로 다가가고 이 i가 점점 a로 다가가니까 결국엔 이거 a에서 접선의 기울기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h가 0으로 가니까 a, fa가 되어가고 a, fa가 되어가서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더라. 그래서 이 값은 f'A 약분하니까 곱하기 5 f'A가 1이었으니까 정답은 5 이렇게요.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시간을 선생님이 딱 5분만 드릴게요. 많이는 못 드립니다. 5분만 드릴 테니까 44번에 1번과 4번만 해보십시오. 44번에 1번과 4번만 해보세요. 됐어요? 자, 시기 길어지면 공간이 부족하니까 노트를 이용하시면 더 좋겠어요. 이거 페이지 이 페이지 드릴게요. 자, 그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똑같습니다. 기울기입니다. 1번부터 가보죠. 자, 1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세제곱 마이너스 f1 x 빼기 1. 근데 분자하고 분모 같지 않아요 지금. 그 분모 이 친구 밀어내요. 그리고 분자에 있는 안에 있는 값으로 똑같이 맞춰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세요. 그래야 이 친구가 미분계수가 되기 때문이야. 자, 다시 보시면은 x가 1로 가면은 1,f1과 1,f1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됐니? 이 i는 자체로 뭐가 됩니까? f'1이 됩니다. 오른쪽에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네, 영인수 제거하시고 약분한 다음에 정리하세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만 남을 테니까 x가 얼마로 가면? 1로 가면 이 친구는 얼마가 되어갑니까? 3이 되어가네요. 맞아요? 그럼 결국 곱하기 얼마? 3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f'1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9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더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마이너스 f1 x의 제곱 마이너스 1 역시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 밀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써줍니다. 뭘 써야 돼요? x 빼기 1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x가 점점 1로 다가가면 1,f1과 1,f1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니까 이 값이 뭐가 되어가고 f'1이 되어가고 여기서 영인수 제거하면은 x 플러스 1이 되고 x에다 1을 대입하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어가네요. f'1이 3이었으니까 정답은 2분의 3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오른쪽에다가 4번을 보면은요 분자 분모가 뭔가 바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fx 빼기 f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여기에 분모의 x 빼기 1이 필요합니다. 분자 분모를 이렇게 그래서 x 빼기 1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분자 분모를 x 빼기 1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얘는 뭐가 되고요? f'1이 되고 이 친구 약분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x가 1로 갈 때 뭐가 되고? 3이 되고 그럼 우리가 f1이 3이었으니까 3분의 3은 1입니다 라고 해결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친구가 좀 까다롭습니다. 3번 자, 3번을 좀 볼게요. 3번은 딱 봐도 지금 뭔가 간단한 형태가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좀 조작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뭔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뭔가를 더 집어넣어요. 여기에 있는 fx의 제곱을 앞에다가 써볼게요. 얘를 근데 미분 계수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f1이 필요해요. 근데 이 f1은 내가 이 무의대로 만든 값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 주셔야 돼요. 더하기 f1을 했으니까 빼기 f1을 해야겠죠. 됐나요? 그리고 앞에 있던 이 친구를 뒤에다 써볼게요. f1로 묶입니다. 뒤에 있는 친구가. 봐. 그리고 또 있죠. 여기에 있는 x-1도 보니까는 지금 분위기상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필요하니까 너도 저쪽으로 밀어놔야겠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을 써야겠네요. 됐어요?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내가 해결된 것 같아. 이 친구가 f'1이라는 거 알겠어. 연습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이 친구도 정리가 됩니다. 이 친구는요. f1로 묶으면 뒤에 있는 거 먼저 쓸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 친구도 정리가 돼요. 약분이 되니까요. 이해돼요? 이 친구도 정리가 되죠. x 플러스 1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요 친구는 마이너스 f'1이 될 거고, 이 친구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f1이 될 거고, 여기에 곱하기, 이 친구는 약분하면 x 플러스 1이 되고, x가 뭘로 다가가니까 1로 다가가니까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f'1이 3이라고 했고 f1이 2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되었습니까? 이 세 번째 것만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것만. 되었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기 전에 5번을 먼저 볼게요. 5번은 말 그대로 의미를 파악하는 이야기입니다. fx가 이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의 값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또는 작습니까?에 대한 이야기이고, 의미를 파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빨간색이 의미하는 거는 A하고 B를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예요. 맞죠? 이게 빨간색이야. 맞지? 그 다음에 쌤 여기 파란색으로 F'A를 표현할 건데, F'A가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누가 더 큽니까? 여기까지 해서 F'A가 더 크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B는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B예요. 이해되니? 이 친구의 기울기가 F'B, 이 친구의 기울기가 B-A분의 FB-FA, 이 친구의 기울기가 F'A. 누가 제일 크죠?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빨간색, 그 다음이 노란색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이해되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들,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자, 4번 문제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 거예요. 4번 문제는 별표를 많이 박아주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가 별표가 바뀌는 이유는 다빈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다빈출이냐고요? 그냥 무조건 여기에 시험 범위가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시험 범위 들어가면. 자, 이 문제는요, 그냥 그 매뉴얼대로 하세요. 왜 이 매뉴얼이 나오게 되는지,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역으로 설명을 할 텐데, 이 문제는 일단은 매뉴얼 확실하게 쓰니까 그것대로 하는데, 어떤 순서대로 푸냐? 제일 먼저 f의 0을 구합니다. 두 번째 f의 프라임 0을 도함수의 정의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 f'x를 도함수의 정의로 표현합니다. 이 순서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저기 있는 식에다가 f0을 구하기 위해서는 x와 y에다 다 0을 대입하면 돼요. 맞나요? f0은 0이 되네요. 네,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0에서의 도함수를 구합니다. F'0은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빼기 0분의 f h 빼기 f0 됐나요? 자,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친구가 f'0입니다. 나와 있네요. f'0이 얼마라고? 4라고. 얘를 좀만 더 정리하면 f0을 우리가 미리 구했지 않습니까? f0이 0이라고 구했으니까 h분의 fh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함수의 정의를 여기서 표현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는 f'x를 도함수의 정의로 표현합니다. 도함수의 정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자, 그때 이 친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